네, 이번 시간은 김효빈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경제톡톡 시간입니다. 오늘도 놓치면 아쉬운 경제 이야기들 쉽고 재밌게 풀어주실 텐데요. 효빈 아나운서, 첫 번째 주제는 어떤 소식일까요? 네, 첫 번째 주제로는 보기에는 조금 못나도 속은 알찬 못난이 농산물이 유통과의 인기 상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소식 준비해봤습니다. 껍질에 상처가 있거나 모양이 고르지 않다는 이유로 외면받던 농산물들이 최근엔 오히려 실속 있는 소비의 대안으로 재조명받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요즘 대형 마트나 홈쇼핑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상품인데요. 구체적으로 소비 흐름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을까요? 네, 실제로 올해 상반기 동안 못난이 농산물 판매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최대 5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롯데홈쇼핑은 아르마리 사과라는 이름으로 못난이 사과를 브랜드화해서 6개월간 350톤, 약 30억 원 어치를 판매하며 과일 부문 1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와, 정말 놀라운 수치인데요. 이제는 겉모습보다는 내용물을 중시하는 소비가 소비 트렌드로 바뀌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쿠팡에서도 사과 일병 구하기라는 이름으로 못난이 사과와 땅콩버터 세트를 구성해 판매했고, 신세계백화점은 언프리티 프레시라는 자체 브랜드를 통해 애플 수박, 멜론, 자주 등 다양한 상품을 30%에서 70% 이상 할인해 선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기업뿐 아니라 새로운 플랫폼도 등장하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못난이 농산물 전문 브랜드 제각각이 론칭했고요. 소비자와 생산자를 직접 연결하는 플랫폼 어글리어스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기후변화로 인해 작황이 불안정해지면서 외형에 손상이 있는 농산물의 비율이 더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전에는 외면받았던 상품들이 환경과 소비 트렌드를 타고 다시 주목받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 유럽에서는 이 흐름이 더욱 빠르게 자리 잡고 있는데요. 스페인과 영국에서는 못난이 농산물을 폐기하지 말고 할인 판매하도록 의무화한 법까지 시행 중입니다. 국내에서도 이러한 흐름이 확산되면서 못난이 농산물이 착한 소비의 상징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경제적이면서도 지속 가능한 소비에 좋은 사례였던 것 같습니다. 못난이 농산물 저도 한번 구매해 봐야겠는데요. 그럼 이어서 다음 경제 이슈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환경 규제에서 준비해 주셨네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는 커피업계 1위 브랜드인 스타벅스가 플라스틱 빨대를 일부 매장에 다시 도입하면서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업계에서는 이 움직임이 플라스틱 빨대 사용 확대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플라스틱 빨대는 이미 퇴출 수순을 밟았던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스타벅스는 지난 2018년 전국 매장에서 종이 빨대를 전면 도입했는데요. 그로부터 7년 만인 지난달 25일부터 다시 일부 매장에 플라스틱 빨대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전국 2,000여 개 매장 중 약 200곳, 병원이나 주택가 인근 매장에 한해 우선 도입된 건데요. 유아나 환자 등에게 종이 빨대가 불편하다는 의견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네, 현재는 일부 매장만 제공 중이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일시적 시범 운영이라면 향후 전체 확대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스타벅스는 현재 소비자 반응을 지켜본 뒤에 전국 확산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도입된 빨대는 사탕수수 기반 소재로 만들어졌고 탄소 저감 효과를 기대하며 수거 후 재활용도 가능하다는 게 회사 측 설명입니다. 그런데 종이 빨대는 예전부터 불편하다는 그런 소비자 의견은 있지 않았나요? 네, 맞습니다. 특히 음료 맛이 변하거나 빨대가 쉽게 물러지는 등 소비자 불편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정부도 2021년 환경법 개정 이후 플라스틱 빨대를 단계적으로 규제하려고 했지만 업계 부담을 고려해 실제 시행 시점을 2023년 11월부터 무기한 연기한 상태입니다. 네, 그럼 이렇게 되면 기업들도 조금 혼란스러울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빨대 규제가 명확하지 않아서 현장에서는 무기한 유예가 오히려 혼란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국 종이빨대 제조업체 대부분이 현재 명맥 유지 수준으로 버티고 있고
관련 협의체에서는 정부의 모호한 기준이 오히려 업계를 위축시키고 있다며 명확한 정책 정비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네, 환경과 편의 사이에서 균형이 중요하다고 느껴지는 문제입니다. 앞으로의 제도 개선도 중요해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소비자의 불편은 줄이면서도 지속 가능한 규제 설계를 통해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단순한 일회용품을 넘어서서 소비문화 전체의 흐름을 고려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마지막 소식은 한국 경제와 맞닿은 글로벌 흐름과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관광과 수출, 주식시장까지 모두 연결되어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이야기일까요?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제로는 중국 관광객의 귀환과 함께 되살아나는 K-뷰티 산업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안 침체를 겪었던 한국 화장품 수출이 최근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고요. 관련 기업들의 주가도 함께 들썩이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과의 교류 회복 흐름과 맞물려 코리아 뷰티에 다시 불이 붙은 모양새입니다. 네, 요즘 중국과의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져 있다고 저도 들었는데요. 중국인 관광객 유입이 실제로 늘었을까요? 네, 한국관광공사에 의하면 2025년 5월 한 달 동안 한국을 찾은 중국인 관광객 수는 약 46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년 같은 기간보다 142% 증가한 수치인데요. 이는 사드 보복 조치 이후 위축됐던 단체 관광이 회복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특히 면세점, 뷰티숍, 백화점 등 주요 소비처의 매출이 다시 살아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그런 움직임들이 실제 수출 지표에도 반영이 되는 걸로 볼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25년 4월 한 달 동안 한국에서 중국으로 수출된 화장품 규모는 약 4억 5천만 달러로 작년 같은 달보다 23.4% 증가했습니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3개월 연속 수출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건데요. 단기 반등을 넘어서 구조적인 회복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지표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수치는 관련 산업 전반적으로 기대감을 줄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증권가에서는 K-뷰티 대표 종목들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는데요. 아모레퍼시픽은 최근 한 달 새 주가가 약 28%나 급등했고 LG 생활건강, 클리오, 코스맥스 등 주요 기업들도 10%에서 20%에 이르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이들 종목이 포함된 중국 소비 관련 테마 ETF에도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투자자 입장에서는 너무나 반가운 흐름이지만 좀 빠른 낙관론은 경계해야겠죠? 네, 맞습니다. 전문가들은 여전히 신중한 접근을 권하고 있습니다. 중국 소비 회복세가 본격화되는 분위기긴 하지만 한한령 완화, 무역 규제 해소, 소비 심리 개선 등 여러 변수가 안정적으로 작용해야 장기적인 상승세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네, 혹시 그러면 이 흐름이 한국의 다른 산업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네, 충분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은 한국의 뷰티 산업뿐 아니라 호텔, 식음료,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내수 소비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고객층인데요. 관광 회복이 이어지면 자연스럽게 내수 진작 효과도 기대할 수 있고 일부 기업들은 중국 현지 시장 재진출을 준비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단순히 관광객이 다시 온다는 차원이 아니라 양국 간 경제관계 회복에도 연결된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번 K-뷰티 반등은 단순한 업종 뉴스가 아니라 한동안 얼어붙었던 양국 교류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는 신호이자 글로벌 소비 재편 속에서 한국 산업이 다시 기회를 찾고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할 만합니다. 네, K-뷰티 앞으로도 더 기대가 되는 이야기 나눠주셨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더 흥미로운 경제 이야기로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효빈 아나운서와 함께한 경제톡톡 시간이었습니다.